현재 클랩 에어드랍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요. 하락장에는 이런 거 부지런히 챙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뒀으니 참고해주세요. 최근 하락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힘든데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시장의 알파를 찾아 나서야겠죠. 새로운 무위험 디파이 파밍이 가능한 프로젝트가 등장했습니다. 마치 진흙 속에서 피는 꽃처럼 정말 힘든 시장 상황에서도 이를 딛고 런칭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으니 바로 클레이튼 기반 디파이 클랩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하필 지금 이때 프로젝트를 런칭하는 걸까요? 오늘의 프로젝트 리뷰 클랩 바로 시작합니다. 물론 안 힘든 코인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이 중에서도 유독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코인이 있으니 바로 국내 코인 대장 클레이입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클레이는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팀에서 공동 트레저리를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크로노스 다오, 퇴사자가 베스팅된 물량을 팔고 도망가버린 코코아 파이낸스, 서비스 종료를 선언한 디파이 레아, 플로라 파이낸스, 플래시론 공격에 당해서 예치금을 손실본 팝콘머니까지 클레이튼 기반 디파이들은 정말 성적이 좋지 못합니다. 디파이라마에서 클레이 시총을 살펴보면 TVL이 345밀리언, 약 4천억 수준인데요. 정말 많이 줄어들었죠. NFT들도 확장성의 문제를 지적하며 탈 클레이튼 하는 시점에 이 상황은 클레이튼에게도 크러스트 재단에게도 정말 골치 아픈 문제일 겁니다. 체인의 신뢰성은 사실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요. 제가 A코인을 들고 와서 B코인을 캐는 디파이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곡괭이로서는 A코인 가격이 상승할 것 같지 않다면 자연스럽게 그 체인에 들어오는 자본 역시 줄어들 것입니다. 숏 해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요. 하락장에 횡령, 해킹 사태까지 각종 악재가 겹치며 클레이 자체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점은 크러스트 입장에서도 중대한 판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이 시점에 크러스트가 백그라운드로 있는 클레이 기반 디파이 클랩이 런칭합니다. 크러스트뿐만 아니라 ROK 캐피탈, 해외 자본인 어센시브나 블록체인 보안 감사회사 퀀트 스탬프도 들어와 있어서 클레이튼에서 몇 안되는 글로벌 성격을 가진 프로젝트인 점도 생각해보면 크러스트도 클레이 체인을 살리고 싶다면 다른 어떤 때보다 지금 이 디파이 클랩을 살리고 싶을 거예요. 크러스트가 버리기는 진짜 힘든 디파이 클랩, 이 아이디어를 메인 투자 아이디어로 잡고 한번 진행해봅시다. 클랩의 강점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해봤습니다. 첫 번째, 클랩은 에이브 기반의 디파이 서비스입니다. 에이브는 오픈소스 디파이 프로토콜로 디파이 중 업력이 가장 긴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플래시론 서비스로도 유명한 에이브, 이 플래시론 기능을 클랩 역시 도입할 계획인데요. 플래시론은 한 블록 내에서 대출과 상환을 동시에 하는 기능으로 그야말로 블록체인이기에 가능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살짝 어려우니까 다음에 제가 제대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현 시점에서 에이브 기반의 디파이 서비스라는 점은 플래시론 기능보다는 업력이 긴 디파이 서비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클랩이니 보안상 취약점 발견 이슈는 적지 않을까? 라는 관점으로 보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클랩은 오픈소스 기반 프로젝트입니다. 오픈소스를 쉽게 설명하면 클랩의 소스를 누구나 볼 수 있고 또 사용 가능하다는 말인데요. 이는 곧 클랩 팀원들이 아닌 제3의 외부 개발자들도 클랩의 소스를 가져다 쓸 수 있게 됩니다. 즉, 개발자들만 많이 모여들면 클랩을 사용 가능한 다양한 탭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향후 다시 불장이 찾아와 클레이튼 생태계가 발전해 있을 때 클랩의 이런 속성은 클랩 생태계를 활성화하는데 더욱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 번째, 토큰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다양한 토크노믹스 보안 구조를 도입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VENFT는 팬텀의 아버지 안드레 크로네가 언급했었던 기능으로 팬텀 기반 덱스인 솔리들리를 런칭하면서 동시에 팬텀 내 덱스들에게 솔리들리 소유권을 배분하고 또 추가 이율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VENFT를 제공했습니다. 기존 V커브와 같은 락업형 토큰과는 다르게 보팅 에스크로, 투표 권한을 NFT로 만들면 락업을 해지하지 않고도 NFT를 넘길 수 있어 2차 마켓의 판매 또는 대여도 가능했습니다. 그 결과 궁극적으로 락업량은 유지시키면서도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게 가능했는데요. 실제로 당시 팬텀 생태계는 이 VENFT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 있던 덱스들도 TVL이 증가하고 심지어는 신규 덱스까지 생겨나며 정말 핫했었는데요. 그러던 중 갑자기 안드레 크로네가 돌연 잠적을 선언하며
안타깝게도 VENFT와 솔리들리는 한풀 꺾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클랩은 이런 VENFT 기능을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또 락업을 오래 할 수 있도록 이자율이 부스팅되는 일드 부스터 기능, 리워드를 빨리 인출하고 싶은 사람은 페널티를 내고 인출해야 하고, 그 페널티는 스테이킹한 사람들이 가져가는 가이스트 스타일의 단기 자본 페널티 방식까지 다양한 토크노믹스 보안 구조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요. 포부야 좋습니다만은 과연 말한 대로 프로덕트가 잘 나올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요. 트레저리 클레임 기능의 도입입니다. 트레저리는 금고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올림푸스 다오로 대표되는 몬포크류 프로젝트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금고에 돈이 있더라도 개개인들은 금고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클랩은 그것이 가능합니다. 클랩은 프로토콜에서 발생한 수수료의 80%를 공동금고에 저장해둡니다. 그리고 만약 클랩 홀더가 그 금고에서 자기 몫만큼의 돈을 빼가기를 원한다면 본인이 소각한 클랩 토큰의 비율에 맞춰 트레저리에서 돈을 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좋은 게 있는데요. 바로 토큰의 밸류에이션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클랩 금고에 1000억이 들어있는데 클랩 시총이 700억? 바로 클랩 풀매수한 다음에 소각해서 금고 돈 내가 다 빼와야지 하는 행동이 가능해집니다. 즉 이런 상황이 나오면 누구나 클랩을 사고 싶어 하기 때문에 클랩의 시총은 아무리 낮더라도 금고 내 자본보다 낮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다시 말해 클랩이 잘 운영되고 금고에 자산이 많이 쌓이는 만큼 클랩 토큰의 가격 역시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거죠.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만약 프로젝트가 이상한 것 같으면 바로 소각해버리고 도망쳐 해도 좋습니다. 아무튼 이런 방식을 도입했다는 게 개인적으로 참 매력적입니다. 클레이가 김치코인으로 불리긴 하지만 사실 김치코인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한국의 크립토 투자 열기는 해외에서도 유명하고요. 제가 다른 체인들을 아무리 살펴봐도 클레이만큼 대중화된 코인은 정말 찾기 힘듭니다. 나이 있으신 분들도 클레이 디파이 하는 모습 많이 봤고요. 심지어 맘카페 어머님들까지 들어오는 체인이 바로 클레이튼입니다. 매스 어댑션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큰 체인은 사실 누가 뭐라 해도 클레이튼입니다. 그렇기에 미래에 유망한 체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클랩은 역발상 투자로서 접근하고 싶은 매력이 있습니다. 이 하락장에서 핀 꽃이 클레이 디파이를 점령하고 상승장 때 클레이튼 디파이의 대장이 될 수 있다면 하는 서사를 갖고 투자해보려고 합니다. 다만 토큰을 직접 구매하거나 초기에 큰 금액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본인이 장투하고 계신 클레이나 금붕 코인을 갖고 계신 분들이 토큰 파밍만 하거나 아니면 숏 해칭을 하고 채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장이 장인 만큼 에어드랍 참여도 하시고 리스크를 해칭하고 무위험 파밍하는 것 역시 충분히 매력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클랩 리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빠이.